누군가 찍어준 종목 하나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부터 바뀌어야 계좌도 인생도 바뀝니다. 지금부터 공부하세요. 대표님! 보혜씨 왔어. 대표님 개 피곤하세요? 완전 개 피곤하네. 태어나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인사말이 두 가지예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어디 피곤하세요?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피곤하세요? 라는 말은 진짜 많이 들어봤고요. 조금 친해진 다음엔 좀 인상이 좀 무섭게 생겼다는 말. 이 두 가지를 얼굴에 관해서 제일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인상이 더럽다, 인상이 무섭다는 말 함부로 못하니까 이제 좀 어디 피곤하신가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좀 등산도 다니고 작년에 살도 빼고 해서 좀 덜 피곤한 표정으로 살았는데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너무 강행군을 하다 보니까 어제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왔더라고. 이게 마감, 참, 이 구독자님들도 물론 당연히 시간이 금이니까 그래서 마감 방송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오죠. 그런데 어제 거는 제가 마감하기 전에 녹화 방송을 해서 그런지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서 만약에 어제 못 보셨으면 오늘 다시 보시겠죠. 그래서 설 연휴 때 제가 밤에 10시에 라이브 했을 때 그걸 슈퍼챗 하신 7분이 있어요. 명단 다 있으니까 그분들은 주소랑 이런 거를 저희한테 보내주셔야지 책을 선물 드리니까 이 영상에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요. 피곤한 이유는 좀 강행군이네요. 제가 일요일날 김작가 TV에 라이브도 했고 또 녹화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화요일날 까레라이스라는 TV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직업 소개도 하고 뭐 좀 인문학 설명도 있고 한데인데 저도 엔잡러로 유명하잖아요. 제가 직업이 몇 가지인지 쉬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건 당연히 취미랑 특기랑 다르게 직업이라는 건 돈을 버는 게 직업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제가 돈을 벌 수 있었던 직업이 뭐가 있었는지 쉬어봤더니 7개더라, 7개. 제가 7가지로 돈을 벌었어. 진짜로.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책을 4권을 썼죠. 작가, 유튜브, 작가. 이제 외부 강사 같은 거로 가면 좀 돈 얼마씩 주시더라고요. 강사. 그리고 제가 밸런스 에셋에서 저도 재무설계사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보험 판매를 해서 보험 판매 수당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법인 대표니까 대표의 급여를 받고 또 슈퍼게임이니까 주식으로서 주식 투자로서의 수익을 얻고 있고 그다음 세무사로서의 직업 설명도 좀 해드리고 또 성장 투자라 책도 말씀드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한국경제TV 경주마 그래서 경주마가 약자더라고요. 경제 주식 마무리 그래서 거기 그 이재용 아나운서님이 메인 MC로 있고 그분이 약간 시사적인 개그맨이실 건가? 방송인이시죠. 뭐 허준님이라고 방송인 있으시고 뭐 이렇게 또 크리에이티브 한 분 있으시고 해서 같이 저도 패널로 참가해서 어제 했었고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저와 동갑내기인 동갑친구 슈퍼개미인 배진환 슈퍼개미 TV에 오늘 또 촬영하러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지금 머리도 하고 뭐 이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잔뜩. 제가 원래 외부 일정을 그렇게 많이 잡지 않아요. 정말 일주일에 하나 잡으면 많이 잡을까? 왜냐면 힘드니까 아침부터 3시 반까지 좀 집중해서 주식도 하고 또 그 주식하는 와중에도 변동성이 좀 없는 12시 1시에는 또 미팅 가질 때도 있고 또 장 끝나면 유튜브도 하고 제가 운영하는 밸런스제 아카데미에서 유료 영상도 하고 그러면서 일정을 진짜 9시부터 6시까지 꽉 채워서 끝내는데 그리고 나서 외부 일정 가면 정말 녹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부 일정 안 잡고 일주일에 한 개 잡을까 말까인데 책 홍보 때문에 욕심이에요. 욕심.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라 그랬죠? 욕심을 버리거나 노력을 하거나 저는 베스트셀러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죠. 노력을 좀 하느라고 좀 피곤한 상태라는 변명 아닌 변명 해드리고 수업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장마감 분석 시작입니다. 자, 오늘 거래소 지수는 0.11% 상승 마감인데요. 뭐 좀 상승이라 그러기엔 좀 감질나는 상승이었고 코스닥 지수는 1.63% 하락 마감이었어요. 많이 빠졌네요. 근데 이 중간에 하나 볼 수 있는 게 선물 지수죠. 그래서 거래소 선물 지수의 기초자산인 코스피 200 지수를 보면 0.79가 올랐대요. 그러면은 거래소 지수는 보합인데 코스피 200은 올랐다는 얘기는 오늘이 무슨 날이었죠? 옵션 만기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주 목요일인 옵션 만기일 날 거래소의 대형주들이 오르고 코스피 200 지수가 올랐는데 거래소 전체는 보합이고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6%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약간 인위적인 상승이 있었다. 원래 옵션 만기일 선물 만기일 날은 인위적으로 포인트를 맞 때가 있어요. 왜? 어차피 메이저들이 돈 벌려고 자기들 맘대로 하는 거죠. 예전에 실제로 도이치뱅크 사태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에서 검색어 치면 다 나오는데 도이치뱅크 사태가 뭐냐면 도이치뱅크에서 파생 매매를 좀 만기일 날 그것도 선물옵션 만기일 날 극단적으로 지수를 팍 빼버렸죠. 자기네가 원하는 지수로 마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날 같은 경우는 저도 옵션 시장 참여를 했을
있을 때고요. 저 심지어 그때 키움증권 대회 참가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기억에 제가 1200%인가를 마감을 했어요. 그 대회를 10배가 넘었었죠. 근데 2등을 했어. 1등이 1300%인가? 그 이유가 그 도이치뱅크 때 그 만긴 날 크게 먹은 사람들이 뭐 좀 운과 겸비해서 근데 제가 그 당시 기억이 생생히 나네요. 제가 풋옵션을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급락을 시켜서 10배가 탁 나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수익이 나고 있었지만. 그래서 어쨌든 옵션 만기일은 이런 변동성이 있는데 오늘은 그나마 좋은 변동성이었죠. 왜? 위로의 변동성이니까. 변동성이라는 건 아래로만 변동이 있고 위로가 없는 게 아니고 변동성이라는 건 아래 위로의 변동성이에요. 그래서 주가지수의 핵심은 코스닥은 마이너스 1.6, 거래소는 보합. 근데 코스피 200은 거의 플러스 한 0.8 정도? 그러면 거래소 대응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지? 오늘은 약간 인위적인 선물 옵션의 마감 지수에 대한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거래소 차트는 오늘 음선 나왔지만 그래도 보합권 마감을 잘해서 뭐 그다지 위험스러운 위치는 아니에요. 지난번 2600 깰 뻔했던 그 리스크에서 최종 저점이 2600을 장중에는 깼었죠. 그래서 장중 저점이 2591이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3300을 돌파했던 이후에 보면 3200, 3100을 깼을 때가 8월달이었어. 8월달에 3100 깨고 내려갔다가 반등 줬죠. 그 다음 10월달에 10월달에는 3000을 깨고 2900까지 막 갔었죠. 11월 말에는 2900을 깨고 막 2800까지 갔어. 그리고 올해 1월 말에는 2700을 깨고 2600도 깼었다. 그래서 점점 100포인트씩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럼 2500까지 갈 수도 있니? 2400까지 갈 수도 있니? 주식시장에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갈 수도 있어요. 바로 갈 수 있니? 저는 바로 가랑 좀 낮다고 봐요. 왜냐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3000 깨고 내려갔다가 한 2, 3주 반등, 또 막 2900까지 왔다가 한 2, 3주 반등, 또 2800 왔다가도 또 반등, 2600 왔다가 반등한 지 지금 한 열흘도 아니죠.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지수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거래소 지수 완전 역배열이지만 낙폭과대 상태,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완전 역배열이지만 낙폭과대 상태. 코스닥은 오늘 1.6%가 빠져서 조금은 아쉬운 하루 정도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거래소 시총상에 보겠습니다. 거래소 시총상에서 딱 봐도 가장 눈에 띄는 게 LG에너지솔루션이네요. 어제도 5%, 오늘도 7%, 이틀 동안 12% 올랐습니다. 사실은 어제 그 한국경제TV 경주마에서 LG에너지솔루션 핫이슈로 15거래일 보호예수 물량 나오는 날, 그리고 한 달 보호예수 물량 나오는 날, 그리고 MSCI 편입되는 날, 코스피 200 편입되는 날, 이런 설명을 제가 아닌 그 방송에서 했었는데 시총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저한테 질문의 기회를, 답의 기회를 주셨다면 저는 시총 얘기를 반드시 했을 텐데 시총 얘기는 안 나왔는데 계속 말씀드리죠. LG에너지솔루션 100조 이상에서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오늘 3일째 음선 나오면서 이제 110조까지 좀 밀려있는 상태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좋았습니다. 2.7% 올랐고 LG화학이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8%.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하고 LG화학은 주가가 반대로 가는 아주 기현상이죠. 왜냐면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LG화학은 오르고 LG에너지솔루션은 떨어지고, 또는 LG에너지솔루션 오를 땐 LG화학 떨어지고. 근데 이게 이제 기현상일 수밖에 없는 게 자금은 한정적이니까 대체된 거예요. 현재는 LG에너지솔루션을 살 돈을 LG화학 팔아서 마련하고 뭐 이런 식인 거죠. KB금융, 제가 계속 인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거래소의 은행주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가장 강한 업종은 은행주예요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KB금융이 가장 강합니다.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KB금융,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뭐 이렇게 좋고요. 좋은 움직임을 보였고요. 우리금융지주는 거의 대장주에서 오늘 마이너스 보였고, 한국전력이 오늘 3% 올랐습니다. 한국전력은 원전 또는 전기세 인상 뭐 이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아모레퍼시픽이 9% 올랐습니다.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내용과 함께 아모레퍼시픽 9% 올랐고, 금융주들 중에 거의 대장주처럼 막 템베고 났던 금융주가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 화재가 있었는데 얘는 다른 금융주랑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고 거의 뭐 도가청청 내가 크게 가던 내가 조정받던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는 이유는 돈이 어디에 몰리는지죠. 처음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되고 처음으로 삼성전자보다 거래대금이 적었네요. 삼성전자 오늘 1조 3천억 거래됐고, LG에너지솔루션은 3일 연속 음선 나오면서 거래 줄면서 오늘 1조 거래됐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위메이드는 오늘 거의 하한가. 어제 재밌는 현상이 나왔었죠. 이것도 어제 한경아우 그 경주마 프로에서 다뤘던
이슈였는데 위메이드가 어제 실적은 좋았어요. 근데 그 좋았던 실적이 위믹스 처분이 거의 다였더라고요. 그래서 가상화폐를 제외한 진짜 게임의 실적이 있는 거니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으면서 위메이드 어제 시간외에서 하한가 나왔었고요. 오늘은 거기서 더 음선 나오면서 시간외 하한가는 보통 시초가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인데 오늘 16% 하락 출발했고 종가 거의 하한가 근처.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죠. 장 끝나고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6시 끝나고 문자가 올 때가 있어요. 이정윤 투자자님 이거 보세요 하고 종목 2개를 아주 친절하게 코드번호까지 줍니다. 근데 웬걸 다음날 보면 시초가가 막 방방 뜨죠. 10% 상승하고. 그럼 다음날 또 와요. 어제 봤죠? 내가 준 종목 2개 어제 봤죠? 이러면서 문자가 또 옵니다. 그게 대다수 시간에 거래해서 상하가 종목을 보내는 거예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뭐다? 6시가 끝나면 시간에 거래 상하가 종목을 검색하면 되죠. 시간에 거래해서 상한가를 쳤다는 건 다음날 10% 상승을 시초가에 할 거니까. 그러면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문자를 보면서 얘네 쪽집게인가? 근데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나도 시간에 거래해서 다 봤는데 뭐 이걸 왜 보내고 있어? 사기꾼인가?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그래서 쪽집게냐고 생각하는 사람과 사기꾼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종이 한 장 차이는 시간에 거래가 뭔지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인데 의외로 모르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지인한테 몇 번 질문 받았거든요. 진짜로 친한 선배가 정윤아 나 이런 문자 보낸다 하고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봤더니 다 맨날 6시 이후에 보내는 거야. 고객님 내일 이거 관심 가지세요. 다 시초가 막 10% 올라가죠. 왜? 시간의 상한가 종목이니까. 근데 그거 자체를 모르는, 설명을 해도 몰라. 제가 이렇게 지금 한 것 좀 설명을 했어요. 아마 이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 중에 이해 못하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시간의 거래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시간의 거래를 모르면 이 설명조차도 이해할 수 없을 수 있고 그런 문자를 받으면서 야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대단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제가 매일 문자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의 상한가 종목이라고 말 안 하고 이거 내일 보세요. 뭐 이렇게. 거래대금에서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떨어지면서 거래대금 1조라면 LG화학은 오늘 오르면서 거래대금 4천억. 그리고 유유제약이 오늘 14%가 올랐고요. 부광약품도 7%가 오르고. 그래서 제약바이오에서 메디아나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 7%. 그래서 좀 제약바이오주는 움직임이 나온 것 같은데 좀 계속해서 관심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은 사실 들고 있습니다. 오늘 등락 현황 한번 볼게요. 거래소는 373 오르고 471 떨어지고 코스닥은 380 오르고 875 떨어지고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에서 오늘 상한가 종목은 UNI 오늘 상한가 900억. 얘 움직임 시작한 게 거의 5,000원대니까 400억, 500억에서 움직임이 시작돼서 완전 초소형주로서 상한가가 나왔고, 제주 맥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물가 인상 관련주 이런 많이 있죠. 그래서 계속 물가가 올라요. 어제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쭉 올랐다 빠졌었지만 올랐었고, 또 최근에 2, 3주 전에 시멘트가 오른다 그러면서 시멘트 관련주도 움직인 적 있고, 유가 관련주들 유가 오른다 오른 적 있고, 또 곡물가 상승한다고 하면서 음식료주가 오른 적 있고, 그래서 그 곡물가랑 상관 있게 움직인 애들이 뭐 주정 관련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제주 맥주가 뭐 꼭 주정 관련주는 아니죠. 주정을 만들다기보다 완제품을 만드니까. 그래서 지금 완제품을 만드는 제주 맥주, 야 우리 제주 맥주값 올릴 거야? 그게 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가 인상 관련 수혜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원료가가 올라요. 그 원료가가 오르면 손해 아니야? 그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비례해서 아니면 그거보다 이상으로 판매가를 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죠. 원료가의 상승이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는 거.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다 운전하시잖아요. 휘발유값 인상하면, 석유값 인상되면 뭐 SK주유소나 뭐 그런 현대오일에서 손해보나요? 아니에요. 석유값 올라가면 휘발유값도 올리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전가가 돼요? 운전을 하는 휘발유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죠. 그래서 지금처럼 좀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시즌에는 물가가 오른 것만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판매가를 인상시키니까 그게 바로 물가 인상 관련주들이다. 거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상한가 종목들 중에서 PCL, 유유제약, 바디텍 메드, 뭐 이렇게 좀 메디아나 부광약품 이렇게 좀 제약바이오들이 원래 들어가 있듯이 있었고요. 어제는 CJ ENM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더 ENM이 10% 올랐고,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이에요. 이게 10초짜리거든요. 10초짜리 아모레퍼시픽이 10% 상승을 했고, 또 역시 LG화학 46조짜리인데 LG화학
46조짜리가 8% 오르면서 야,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데 왜 자꾸 나만 떨어져 이러면서 올랐습니다. 아까 제가 주정 관련 뭐 제주맥주 상한가 주정은 아니지만 주류가 뭐 이렇게 말했는데 풍국 주정 오늘 7% 올랐죠. 주정이라는 거 뭐 술 먹고 주정해 이게 아니고 웃겼어? 웃겼어? 한잔 했다 어쩔래. 아이씨 나 맨날 주가 떨어가는 뭐 연기 잘했지. 제가 직업이 하나 더 있어요. 이배우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주정은 술 먹고 하는 주정이 아니고 술을 만드는 그 술이 원료예요. 원료. 그래서 이 주정을 만드는 회사 중에 풍국 주정도 있고 뭐 MH 에탄올인가 메탄올인가 그 회사도 있고 이렇게 좀 있습니다. 몇 개가. 한국 알코올도 여기 있네요. 한국 알코올. 그래서 오늘 상승 종목 중에는 뭐 그런 종목들 좀 포함됐지만 큰 틀로는 여전히 제약바이오가 제일 많았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뭐 진단키트 올라갔다가 뭐 치료 관련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간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아직 우리나라는 피크를 안 찍었잖아요. 좀 무섭습니다. 진짜 너무 뭐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러다가 막 진짜 뭐 전 국민이 다 한 번씩은 걸려야지 끝날라나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원래 흐름대로 제가 늘 보는 건 탑다운 분석이에요. 시장 지수를 보고 지수 다음으로 좋은 업종을 찾기 위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고 거래가 많이 된 거래대금을 보고 그리고 상승률 상위를 보면서 어떤 업종에 돈이 몰렸는지 인기가 많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 좀 줘봐. 자, 이게 엊그저께 매일경제신문의 광고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보면 저승사자처럼 난 이 사진을 보고 약간 이게 좀 약간 색감이 약간 눈도 이게 어떤 눈이냐면 지금 뭐 이런 눈이야. 그래갖고 약간 저승사자식으로 잡아먹으러 왔다. 너 주식 공부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약간 협박하는 눈? 협박하는 눈이에요. 사실은 주식 공부 안 하면 협박하는 눈. 내가 잡아갈 거다. 뭐 이런 건데 여기 이제 제가 쓴 성장주의 투자라 책 광고 겸 기업 이미지 광고를 했는데 저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끝내고 싶어요. 누군가 찍어준 종목 하나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부터 바뀌어야 계좌도 인생도 바뀝니다. 지금부터 공부하세요. 이 문구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게 이미지 광고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냥 주식 투자자들에게 저라는 사람, 또 제가 운영하는 회사, 또 제가 쓴 책 당연히 광고하는 건데 그래도 좀 이런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의 기본 원칙들 어떻게 성공 투자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렇게 약세장 계속되면 100억 부자 되겠어? 하지만 주식 투자는 길게 보면 언제든지 성공 투자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세무사입니다. 10일 목요일 옵션 만기일 시황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처럼 사실 옵션 만기일 당일에 주가 변동성이 축소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오늘이 그러하네요. 2월물의 경우 1월 내내 하락하다가 최근 일주일 정도 반등을 주더니 오늘은 다시 음선으로 누르고 있는 모습이니 변동성 축소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면 어제 미증시, 특히 나스닥의 경우 2% 이상 강세 나오면서 위기의 차트에서 조금은 안정을 찾았다고 보입니다. 우리 증시 1월보다 나은 2월 진행되고 있고 오늘은 조정의 하루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거래소 대형주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5% 떨어지고 LG화학은 5%가 오른 하루네요. 네이버와 카카오 오랜만에 2% 동반 상승하는 것도 눈에 띕니다. 시총 10조의 아모레퍼시픽 최근 하반 경직 확보하더니 7% 가까운 상승 보이네요. LG생활건강도 관심 가질 필요 있어 보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위메이드가 15% 급락이 나오네요. 이에 따라 오늘 게임주 투자 심리 급냉하는 분위기입니다. 위메이드, P2E, NFT로 이어지는 재료 가치에 의한 상승이 게임주 장세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다른 모멘이 필요한 때로 보입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을 보면 상한가 두 종목의 탑 30 상승률 5%로 투심이 많이 취약한 날입니다. 상승 종목에서 위에도 언급했던 아모레퍼시픽, LG화학 등의 시총 대형주가 끼어있다는 것에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날이네요.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위메이드 급락에 아쉽게도 가상화폐 관련주, 게임주 동반 약세,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 안녕하세요.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책으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성장주의 투자라입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성장주의 투자하라, 2부는 슈퍼개미의 실전 투자 노하우, 3부는 2022년에 주목해야 할 성장산업 8가지 산업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제가 20년 이상 슈퍼개미로 불리우면서 주식 투자에 성공한 만큼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8가지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2022년에 주목해야 할 성장 산업 8가지 산업과 각 산업에 제가 좋다고 생각한 탑픽 종목
3가지씩 24개의 종목이 적혀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쌓은 지식 그리고 경험을 이 책에 모두 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투자 화이팅!